새 아침. (4월도) 이제 하순입니다. 이 4월 정말 잔인한 4월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사침을 지르실 변호사입니다. 어제도 희망을 잃지 말자고 말했습니다만 온 국민의 유문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군경과 자원봉사하는 잠수부들의 사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혹시 있을지 모를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구하기 위해 지금 진도 앞바다에는 헌신을 다한 구조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조 174명, 사망 128명, 실종은 174명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4월 23일 수요일 순서입니다. 금경합동수사본부의 수사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선장 등 3명을 구속한 데 이어서 1등 항해사들을 포함해서 4명을 다시 구속했습니다. 잠시 뒤 1부에서 대한변협 최진영 변호사를 연결해서 의견 듣겠습니다.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의 사주가 과거 세모그룹의 유병은 회장이라고 합니다. 유병은 씨는 비록 무죄를 받았지만 한때 5대양 사건의 배우인물로도 지목받았던 사람입니다. 2부에서 5대양 사건에 연관된 세층 구원파를 연구해온 현대종교 대표 탁재훈 소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이런 판에 북한의 4차 핵실험 징후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지금 통합위기관리 태스크포스 팀을 가동 중입니다. 3부에서 전문가 의견을 듣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마련하는 미디어 포커스. 오늘 제가 진행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4부에서 준비합니다. 재론책의 출발사침, 오늘 또 문을 열겠습니다. 김영숙님.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이름이지만 영숙님, 퇴원 잘하셨죠? 삼성화재에겐 소중한 고객님. 당신의 걱정이 무엇이든 삼성화재 RC가 먼저 살피겠습니다. 당신 가까이 삼성화재. 안녕하세요. 송혜교예요. 전 요즘 맛있는 물 고를 땐 핑크만 보고 골라요. 우리 몸의 건강한 색은 모두 핑크잖아요. 건강한 물의 새로운 기준. 핑크라벨 아이시스 8.0. 건강한 미네랄 밸런스로 생기있게. 핑크빛 생기에너지 아이시스 8.0. 핑크만 기억하세요. 뉴스의 흐름을 짚어드립니다. 뉴스의 가치를 열어드립니다. 출발 새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이종훈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8일째 신문 조간 헤드라인들 전부 세월호 사건으로 덮여 있죠. 네, 그렇습니다. 청해진 해운 실소유주 유병언 6개 비리 혐의 수사, 이런 내용이 있고요. 유병언 계열사 대표 대부분 구원파 신도, 해양수산부 청해진의 20년째 항로 독점권 구속 조치와 관련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선박조사 가속도, 부실구조 해경 수사는 뒷전, 이런 내용도 있고요. 일주일 넘도록 아무것도 못한 정부,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희 씨는 추가로 수습됐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밤 11시 40분부터 오늘 새벽 0시 25분 사이 1시간도 채 안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산내 4층 격실에서 7구의 시신을 추가로 수습했다고 그러고요.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사망자가 128명으로 지금 늘어난 그런 그 상황입니다. 실종자 174명. 근데 이 기준도 또 틀 것 같아요. 원래 총 탑승 인원에 들어있지 않던 외국인이 또 발견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결국 외국인 또 이 사망자에 포함됐기 때문에 또 한 번 인원 조정이 돼야 되잖아요. 참 이 우리 당국 엉터리인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이 대규모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아베 신조 총리가 그제 오만엔 상당의 제사용품을 야스쿠니 신사에 이제 보냈고, 어제는 그 여야 국회의원 146명, 그리고 그 신도 요시타카 총무상, 춘계 대예대제라 그러죠. 거기에 집단 참배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계속 해온 그 행사긴 한데
어찌됐건 올해도 빠뜨리지 않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이제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보낸 행위는 영내 국가 간 설린 관계뿐만 아니라 지역 안정을 저해하는 시대착오적 행위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중국 외교부 역시 그 일본과 주변국 관계를 훼손하는 요소다 이렇게 비난을 하긴 했습니다. 예. 버락 후세인 오바마 대통령 오늘 일본을 국빈 방문하게 되죠. 네. 일본에서는 자신들의 외교 승리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 방문이자 이제 첫 번째 국빈 방문인데요. 오늘 저녁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아베 신조 총리하고 비공개 만찬을 갖고 내일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을 이제 가질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왕 면담하고 서울로 오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한미일 동맹 체제 강화라든가 북핵 대처 방안, 동북아 영토 분쟁, 또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이런 것들이 지금 쟁점이고요. 한일 관계를 개선하라 이런 그 오바마 대통령의 메시지가 과연 전달될지 그 여부도 좀 관심사입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 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어제 그 정례회견 가졌는데요.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공물 폭납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신분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견해 밝힐 일 아니다. 미일 정상회담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또 언급을 했습니다. 네.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흔히 그 메가 FTA라고 부르는 TPP인데 네. 이 주요 사안에 대해서 합의를 못할 것이라는 설이 지금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미일 간에 지금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 그 일본은 농산물 5개 항목, 특히 그 쇠고기, 돼지고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미국 쪽하고 지금 이견을 많이 좁히지 못하고 있다 그럽니다. 미국 쪽은 역시 그 자동차 부문 관세를 좀 유지하고 싶어 한다 그러고요.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어떤 전격적인 합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보다는 그동안의 협의가 좀 진전됐다. 이걸 확인하는 선에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럽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모두 12개 나라가 좀 참여하고 있는데 이 협상 전체에도 그 진행 과정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만 오바마 대통령 방한 무렵 직전이 아마 예상되고 있는데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돼서 지금 국방부가 비상 경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핵실험 준비 마지막 단계로 볼 수 있는 고위 관계자 현장 검증까지 이미 마친 상태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튼만 누르면 되는 그 상황으로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속에서 이제 중국 정부가 추가 핵실험을 하면 독자 제재에도 나설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이미 했고요. 제이칸이 백악관 대변인도 한반도 상황을 예의주시 중이다. 북한에 그러면서 자제를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좀 다른 관측도 없잖아 있습니다. 미국의 그 북한 전문 웹사이트 그 38노스 같은 경우에는 핵실험장 일대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는 건 맞는데 그랬다고 그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징후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 방한 중에 실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이렇게 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지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워낙 예측 불가능한 집단이기 때문에 지켜보기로 하죠.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꼴꼴꼴의 신문선입니다. 페어플레이가 돋보이는 정통 시사 프로그램. 여러분은 저와 함께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수많은 승객이 숨졌습니다. 시신 수습은 지금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습니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승객을 버려둔 채 탈출한 이준석 선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유기치사죄 등으로 구속하고 3등 항해사 박모 씨와 조타수 이모 씨를 업무상 과실 선박 매물죄 등으로 구속했습니다. 또 조타실에 있다 탈출한 항해사 3명과 기관장 등 선원 4명에 대해서도 유기치사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대통령은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을 두고 용납할 수 없는 살인 행위를 저질렀다고 질타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적용을 주장하는 의견도 나옵니다. 선박 침몰과 승객 사망을 두고 선장에게 형사 책임을 묻지 않는 외국에서도 이번 세월호 사건 처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구에게 어떤 책임이 있을까요? 전문가 의견 듣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이죠. 최진영 변호사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최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최인정 변호사입니다. 예. 이 영장 범죄 사실을 제가 직접 확인을 한 건 아니지만 이 보도 자료를 보니까 이 적용법조가 5개나 됩니다. 특가법 외에도 네. 형법상 유기치사죄, 그리고 업무상 과실선박매물죄, 업무상 과실치사, 그리고 순환고업법 위반 이렇게 돼 있던데 네네. 항해사와 조타수에게는 업무상 과실선박매물죄, 업무상 과실치사, 순환고업법 위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제가 확인한 것이 맞긴 맞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선장에 대한 범죄 사실은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특가법상 도주선박, 그러니까 뺑소니를 비롯해서 5개인 것은 맞는데요. 예. 어제 구속된 항해사에 대한 그 영장 범죄 사실은 순환구법과 유기치사 혐의 등인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그래서 추가 구속된 것은 예, 제가 아직까지 네네. 그건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예, 네네. 처음에 구속된 3사람. 예. 네네. 예, 네, 그런데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네. 예. 우선 그 특가법상 특가법에 지금 그 도주 선박죄 이건 작년에 개정된 조항으로 이번에 처음 적용되는 건데요. 이 네네. 도주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입니다. 이 입법 취지를 제가 살펴보니까 선박끼리 충돌했을 때 도주한 선박의 선장을 처벌하기 위한 것.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자동차 같은 경우에 뺑소니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네네. 적용하는 이제 범죄인데 이번 경우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도 그 국회 법사위에 그 법안 심사 보고서 등을 확인해 봤는데 예. 기본적으로 이 규정은 선박 뺑소니, 그러니까 선박 대 선박의 충돌 사고 후에 구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달아난 선장 등을 가중 처벌하기 위한 규정인데 아시다시피 이 사건은 단독 사건 아닙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이 규정 그 단독 사건에도 이와 같은 뺑소니 규정을 적용할지 여부가 문제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이에 그 일부 주장대로 적용이 가능하다 해도 자기가 살자고 탈출한 선장 행위를 두고 이걸 도주 선박의 선장으로 인정해서 처벌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결국은 그 선박 충돌 사고를 염두에 두고 한 입법인데 예. 이걸 그 단독 사고 후에 선장이 구호 조치 아니한 채 도주한 것까지도 확장해서 해석할 수 있을지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예, 예. 예. 그런데 이 뭐 선장 행위가 우리가 아무리 밉지만은 지금까지는 그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아니면 선박법에 있는 그 처벌 조항으로 징역 5년 이하 그래서 또 이 경합으로 몰아서 가중한다 하더라도 7년 반 이하의 징역, 이 금고 이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이 느닷없이 이제 이 조항을 들고 나왔거든요. 그래도 네, 맞습니다. 이 엄격히 법조문을 해석해야 하지 않을까요? 어떤 의견이십니까? 네, 뭐 사회자께서도 법조인으로 잘 아시겠습니다만 형벌 규정은 해석 원칙상 이른바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 해석은 금지된다는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 선장 입장에서는 그 이러한 검찰의 그 법 적용과 해석이 입법 취지에 반하는 불리한 유추 해석이기 때문에 적어도 특가법상 그 뺑소니 혐의는 무죄다라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과연 이것이 그 입법 범위 내에 드는 단순한 확장 해석일지 아니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어떤 유추 해석으로 금지되는지는 앞으로 법적 논쟁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업무상 과실 선박매물죄. 네, 이 지금 또 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더라고요. 예, 근데 변침이 침몰 원인이라면 과실로 인한 급기관 변침을 이 검찰이 증명을 해야 할 텐데, 이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구속 사실에 넣었는데요. 오늘 보도를 보니까 급격한 변침은 없었다 이런 예.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결국 수사를 통해서 사실 확정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만약에 협로를 운항하면서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무리한 변침, 그러니까 선박 진행 방향을 틀다가 침몰한 것이라고 하면은 사실관계가 그렇다고 하면은 기존 판례에 비춰봤을 때 과실 선박 매물죄는 성립할 수 있다고도 봅니다. 예, 어제 추가로 구속된 항해사와 기관장 등 4명의 선원은 이 조타실에 모여있다가 이 상황이 악화되자 승객들을 탈출시키지는 않고 이 선원 전용 통로로 자신들만 탈출했다. 그래서 유기치사죄가 적용이 되는데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네, 결론적으로 정당
정당한 법 적용이라고 봅니다. 그 예. 형법은 아시다시피 노유, 그러니까 나이가 많거나 어리거나 아니면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해서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있는 자를 유기한 결과 사망의 결과를 발생했다고 하면은 여기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청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보면은 항해사나 기관장 등은 그 순환구조법에 대한 정한 그 선박의 승무원입니다. 그래서 예. 사고가 있을 경우에 승객에 대한 구조 의무를 부담하는데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구조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도주했다가 이런 참사가 벌어졌다고 하면은 유기치사 혐의는 적용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그 선장과 달리 그 동일한 사실에 대해서 어떤 특가법상 선박 승무원죄는 그 적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일각에서는 선장과 선원들에 대해서 부작에 의한 살인죄, 이걸 이제 주장을 합니다. 이 청취자들을 위해서 부작의 범위 무엇인가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면 영아, 아주 어린 이 젖먹이 아이에게 젖을 주지 않아서 굶겨 죽이는 것처럼 아무 행위를 하지 않아도 이제 이 죽은 결과를 낳게 만드는 이런 범죄를 만드는 것, 이런 범죄를 말하는 건데요. 지금 선박 이 침몰하고 이 선장과 선원이 탈출했다 해서 이를 두고 부작에 의한 살인죄, 이걸 좀 어떻게 보십니까? 승객이 죽을지 모른다는 걸 알면서도 그걸 용인해야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러한 논란이 발생한 것은 어제 박 대통령이 선장의 행위가 살인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언급한 결과 이렇게 법조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법리적으로는 적어도 부작에 의한 살인죄로 기소하는 것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자신이 가장 먼저 탈출하면 이게 40m나 넘는 그런 바닷속에 가라앉는 선박 내에 승객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나가면 구조할 수 있는 그런 지휘할 수 있고 통솔할 체계가 없었기 때문에 그분으로서는 아마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용인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크긴 합니다만,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실무상 예컨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해서 수혈을 거부해서 아이가 사망한 사례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지금까지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아니고 이른바 유기치사죄로 기소를 해왔고, 법원도 유기치사를 적용해왔다는 점에서는 다른 법조계의 관행을 만들게 되는 그런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 비교적 긍정적으로 또 생각을 하시는군요. 그런데 네네. 이 법정에서 검찰이 과연 미필적 고의를 증명할 수 있겠느냐? 이 당시에 선원이 남아 있었고 구조 선박과 헬기가 현장에 와 있었거든요. 네네. 예, 그 점이 참 앞으로 궁금해집니다. 네. 예. 결국 핵심은 주관적 구성 요건인 살인의 미필적 고의에 관한 특징인데,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검찰이 부작에 의한 살인으로 기소한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조사와 추가적인 관련되는 간접 사실을 입증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 외국에서는 민사 책임을 묻는 건 당연시 하지만 이 선박 침몰 때 선장 등에 대해서 형사 책임을 묻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 선장이 승객이 다 내릴 때까지 선박에 있어야 한다 하는 서른법 같은 규정도 없고요. 예, 그래서 이번 경우 외국에서도 우리의 수사와 재판을 아주 주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의견이십니까? 네, 각 나라마다 각각의 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현행법 규정이 어떠한지가 관건이라고 보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원법상 선박의 재선 의무라고 해서 승객과 화물이 식을 때부터 다 내릴 때까지 원칙적으로 선박에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무를 우리나라 법은 규정을 하고 있고, 지금 또 순환구조법에 봤을 때는 구조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선박의 선장이나 승무원은 조난된 사람을 신속히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계도 해양수사부령으로 일정 부분 조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현행법 체계 상에서는 이분들의 재선 의무와 구조 의무가 명백하게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현행법 위반이 되는 것은 이론이 없다고 봅니다. 예. 지금 검경합동수사본부 수사와는 별도로 인천지검은 이 대검의 지휘를 받아서 지금 정해진 해운과 김영진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사고에 대비한 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아도 처벌 규정은 없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렇게 수사를 해서
과연 참사 원인을 밝힐 수 있으면 좋은데 또 그렇지 못하면 수사에 있어서 또 옥상옥이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네,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은 기소를 하기 위한 목적인데 네. 예전에 페리오 같은 사건에도 보면은 그 경영진에 대한 그 형사 책임을 물은 사건이 있습니다. 예컨대 이제 평소 때 그 선장과 선원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든가 아니면 무리한 그 선박의 구조로 인해 가지고 선박의 하자로 인해서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마땅히 그 검찰에서 그 수사를 해야 된다고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예. 검찰에서 밝혔듯이 이 사건이 워낙 큰 인재이고 결과적으로 손해배상해야 될 책임도 크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 사주의 어떤 그 사주나 회사의 숨겨진 재산을 찾아서 나중에 피해 회복을 위해 한 어떤 그 기초를 마련하는 그런 점에서도 나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 일부 유가족들이 지금 그 시신의 부검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망의 직접 원인이 익사인지 질식사인지 저체온증인지 그걸 가려서 익사가 아닌 경우라면 구조가 늦게 된 것이 원인이 될 터이니 국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예, 우리 최 변호사님께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말씀도 좀 합당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그 1994년 발생했던 페리오 사건 같은 경우에는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그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는데요. 예. 그 원인이 그 공무원인 해상교통관제요원이 교통관제를 잘못한 책임이거나 어떤 부표 등이나 어떤 항로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다는 그런 점을 만약에 밝힐 수가 있다고 하면은 그 사건에서도 사실 희생자 1인당 2억 원 내지 4억 원의 손해배상을 했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이 사건에서도 과연 그 선사나 선장의 책임뿐만 아니고 국가도 과연 관리감독 내지 관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마땅히 그 원인은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이죠. 예, 법무부인 로고스의 최진영 변호사였습니다. 우리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봐도 101로 함께 101. 우리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해나루 하나면 돼 식탁 가득 행복해 좋아 해나루 잘 지내 나루 쌀에 감자 사과도 있어 당진 해나루 우리 집 건강지킴이 행복지킴이 당진 해나루 당신을 위한 참 좋은 먹거리 당진 해나루. 예, 출발 사심 1부였습니다. 잠시 뒤 2부 이어갑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총 상금 500만 원과 푸짐한 상품이 기다리고 있는 YTN 라디오 대국민 인터뷰 공모전을 앞두고 자칭 인터뷰의 달인들을 모셨습니다. 먼저 김은국 씨. 인터뷰가 물밀듯이 밀려왔잖아. 아, 축구는 잘해. 들이대이지. 이순재 선생님? 이런 못난 놈 같으니라고. 어디서 그런 걸 자랑을 하고 있어? 일단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스마트폰을 꺼내서 녹음 기능을 켜요. 그리고 마누라한테 물어봐. 다시 태어나도 나랑 결혼할 거야? 네, 저는 안칠수고요. YTN 라디오 홈페이지를 보시면 답업이 보이실 거거든요. 아마도 합리적으로 제작진들이 지원을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네, YTN 라디오 대국민 인터뷰 공모전. 정치인도 좋고 내 이웃도 좋습니다. 재치 있고 참신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출근길 정통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예, 전원책의 출발사심 2부 시작합니다. 7시 35분 40초 지나고 있습니다. 예, 도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진균 캐스터. 네, 출발시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 사고 여파를 받습니다. 수락고가차도 부근 1차로에서 추돌 사고인데요. 이 때문에 2개 차로 중에서 1개 차로가 막혀 있다 보니까 월계 1교부터 사고 지점까지 시속 20km 미만 정체가 심한 편이고요. 이 구간 통과하는 데만 대략 3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반대 도심 쪽으로는 창동교에서 월계 1교, 다시 중랑교부터 성동교까지 교통량이 많아서 밀립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도 원효대교 진안 지점 2차로에 고장차가 있었는데요. 조금 전에 처리 작업은 모두 끝이 났지만 한강대교부터 마포대교 쪽으로 차량이 밀리고요. 그 전으로도 성수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는 서행입니다. 강원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도 잠실대교부터 동호대교, 한남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정체 서행으로 이동합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해나루 하나면 돼 식탁 가득 행복해 좋아 해나루 잘 지내 나루살에 감자 사과도 있어 당진 해나루 우리 집 건강 지킴이 행복 지킴이 당진 해나루 당신을 위한 참 좋은 먹거리 당진 해나루. Love you, love you, love you 지금 섞어봐요. Love you, love you, love you 이리 예뻤나요? Love you, love you, love you 블렌딩을 해봐요. 요래 Love you라는 요거트에 흠뻑 빠져버렸어. 프리미엄 블렌딩 요거트, 행복을 가득 담은 요거트 Love you, 서울우유. LTE 데이터 무제한. 원래는 일단 10기가를 에다가 매일 2기가씩 그것도 다 쓰면 무제한으로 원래 데이터 무제한이면 끝. 광대역 LTE 올레 기본 데이터 소진 시 최대 3mbps로 무제한 제거. 포카리 스웨트 블루라벨 캠페인. 라벨을 벗기는 것만으로도 재활용은 더 많아지고요. 지구는 더 깨끗해질 거예요. 게다가 행운의 선물까지. 블루라벨 대단하죠? 지금 블루라벨 캠페인에 동참해주세요. 내 몸에 가까운 물 포카리 스웨트. 행사 기간은 8월 17일까지. 예, 국진수 듣겠습니다. 중앙일보 국제부 강혜란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강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늘 일본을 시작으로 아시아 4개국 순방에 나서는데, 예, 어제 아베 내각 140여 명에 이르는 이 많은 국회의원들이 그리고 내각 요원들이 야스쿠니 신사를 집단 참배했죠. 태평양 전쟁 A급 전범들이 합사된 도쿄의 야스쿠니 신사예요. 사흘간의 춘계 대제 기간 중 이틀째인 어제 일본의 국회의원 147명이 단체로 참배했습니다. 차마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일본 방문 당일에는 하지 못하고 하루 전에 참배를 강행한 걸로 보입니다.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를 비난한 미국 정부를 향해서 오히려 우리가 실망했다 이렇게 망언을 했던 총리의 최측근 에토 세이치 보좌관도 참배에 합세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직접 참배를 하는 대신에 내각 총리 대신이라는 이름으로 첫날 공무를 복납했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 정부는 강력히 항의했습니다만 일본 언론들은 참배 대신 공무를 바친 건 미국에 큰 배려를 한 거라는 식의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예, 지난해 폭탄 테러를 당한 미국 보스턴 마라톤 대회 이 상체를 딛고 1년 만에 열린 대회 참가자와 관중이 역대 최대 규모로 몰렸다면서요. 지난해 4월 117년 전통의 보스턴 마라톤에 압력솥 폭탄 테러가 덮쳤죠. 3명이 숨지고 260여 명이 다쳤었습니다. 1년 만에 열린 올해 대회는 참가자가 지난해보다 9,000명 이상 늘어난 36,000명에 달했습니다. 관람객도 작년보다 2배 가까이 불어난 100만여 명으로 치솟는데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적극적인 대회 참가와 응원으로 지난해의 상처를 치유하자 이런 분위기가 확산된 데 따른 것입니다. 특히 결승선에는 지난해 대회에 참가했다가 부상한 사람들이 의연한 모습으로 나와 시선을 모았습니다. 주최 측은 FBI 즉 연방수사국 등에서 파견된 3,500명 이상의 경찰이 삼엄한 경비를 펼쳤다고 전했습니다. 예, 끝이 안 보이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 미국이 러시아 고립 정책을 시도하고 있네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낮출 수 있도록 미국이 돕겠다 이렇게 약속했죠.
우크라이나를 방문 중인 조 바이든 미 부통령이 알렉산드르 트루츠노프 대통령 권한대행과 회담을 하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낮출 수 있도록 돕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경제, 정치적 독립을 위해서 5천만 달러, 한국 돈 약 522억 원 정도를 추가 지원한다고도 밝혔습니다. 미국의 추가 지원금은 다음 달 25일로 예정된 우크라이나 대통령 선거 비용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정부기관 소속 전문가들은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앞서 우크라이나 의회 의원과 대선 후보들 등을 면담하면서 러시아의 모욕적인 협박에 맞서고 정보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부패를 척결할 수 있도록 미국이 돕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중앙일보 국제부 강진환 기자였습니다. 뉴스를 창조하는 시사 프로그램, 뉴스를 풀어내는 시사 프로그램,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세월호 침몰 사고는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사건입니다. 사고는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고였고 정부 대처는 20년 전 새 페리오 사건 때보다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는 질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의 직접 원인으로 보이는 낡은 선박 허술한 운항 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넘쳐납니다. 어제는 인터넷에 세월호 운영회사인 청해진 해운과 이 회사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유병헌 회장에 대한 검색어가 화제였습니다. 특히 유 회장과 관련된 오대양 사건과 배후 세력으로 언급되고 있는 구원파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죠. 유병헌 회장 일가를 계속해서 취재하고 연구해온 현대종교 대표죠. 탁지원 소장님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탁 소장님.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사실관계부터 제가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 네. 세월호의 운영회사 청해진 해운의 실소유주가 유병헌 회장이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옛날 세모그룹의 유병헌 씨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우리가 오대양 사건의 이 배후 세력이라고 한때 언급되었던 그 유병헌 씨 그분이 맞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우선은 그 모든 걸 다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 추측이 이제 가능한 뭐 너무나 분명한 추측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청해진 해운을 그 지배하고 있는 아이원 아이홀딩스의 대주주가요. 그 유병헌 씨의 장남인 유대균 씨와 차남 유혁기 씨입니다. 예. 현 단계에서는 유병헌 씨가 실제 소유주라고 정확한 확답을 내릴 수는 없지만 사업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가 있다고는 분명하게 추측할 수 있는 것이 그 유대균 씨와 유혁기 씨가 그 전 세칭 구원파라고 하는 그 신도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그 사업체가 종교성과 결부되는 또 다른 이유가 그 유병헌 씨가 과거 신앙과 사업을 상당히 강조했었기 때문입니다. 예. 그 유병헌 씨는 그 기업이 곧 교회라고 하는 논리를 펼치면서 사업을 키워왔고요. 그래서 이제 1983년도에 그 유병헌 씨가 신앙과 사업을 연계하여서 헌금을 사업 자금으로 활용했고 그로 인해서 또 다른 구원파가 거기에 불만을 품은 단체가 분리가 됐습니다. 예. 어쨌건 유병헌 씨는 그 사업 확장에 더욱 주력했고 그리고 자금은 그 헌금과 사채를 충당을 했고요.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사도 바울이 업을 했기 때문에 이 본인들도 선지자처럼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정당성을 얘기하면서 신자들로 하여금 그 사업에 주력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그런 이유도 있기 때문에 그 유병헌 씨가 실제 소유주라고 확답은 내릴 수는 없지만 커다란 영향력을 미친 것만큼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건 맞습니다. 예. 지금 이번에 청해진 해운의 그 선박 사무실도 과거에 세모그룹이 그 운영하던 예. 세모 해운인가 하는 데서 그 부도나고 나서 그 인수를 한 것이라고 하더군요. 예, 인수 과정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예. 문제가 있었지만 그 인수가 허락되어지면서 이번 세월호 침몰 사건의 문제가 커지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때부터 이런 관리 감독만 잘 했어도 이렇게 안타까운 사건이 생기지 않았는데 어쨌건 그 부도가 된 이후에 청해진 해운에 그것을 이제 인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유병헌 일가의 재산이 5,600억이고 이 빚을 다 갚더라도 은행 부채를 다 갚더라도 2,400억 정도가 된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 어떤 지배 구조입니까? 우선 그 관련 기업의 그 주식 보유 현황을 보면은요. 예.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천해지 뭐 많이 언론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다판다, 아해, 세모 등
이 결국 그 유씨 일가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구조임을 알 수가 있고요. 사업체 대표자나 직원들이 그들 단체 이름 기독교 복음 침례회, 그러니까 정통교단인 기독교 한국 침례회와 조금 혼동이 올 수가 있는데, 기독교 한국 침례회는 정통 한국교회 교단이고요. 이 사람들은 기독교 복음 침례라고 하는데 그 신도가 포진해 있습니다. 그리고 유병헌 씨가 그 기독교 복음 침례회의 대표인 경만큼 사업체들과 기독교 복음 침례회의 유착 관계에 대한 지금 추가적인 조사가 검찰을 통해서 실시되고 있어서 그 관련되어진 40여 명 이상인가요? 출국 금지를 조치시킨 걸로 알고 있고, 어쨌건 유씨 일가의 그 관련되어진 것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연관성의 그 많은 지분을 갖고 있다는 것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기독교 한국 침례회는 이 정통 교리를 하는 이 교파고, 그리고 이 여기는 지금 기독교 복음 침례라고 그래서 오래전에 한국교회로부터 이단으로 규정이 되어진 단체이기 때문에 우선은 그 애청자들께서 그런 혼동은 없었으면 하는 게 우선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음 침례회는 침례교회와는 다르다. 오해를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또 유병헌 회장이 아해라는 이름의 사진작가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 이쪽 그 안성에 있는 이 사람들의 그 단체에 보면은 그 스튜디오까지 있다라고 하고 아해란 이름으로 계속해서 그 사진작가로 활동을 했고요. 뭐 그 사진을 찍은 달력을 비싼 가격에 각 계열사에 판매되어졌다는 의혹도 지금 증폭되어지고 있어서 문제가 좀 심각한 상황이 계속 여러 가지의 것들이 밝혀지는 중에 있습니다. 근데 워낙 나이가 이제 73세인가요?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토요일마다 이 사람들의 모임이 있는데 2, 3년 전까지는 아마 설교도 하고 했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 건강이 좋지 않아서 설교 영상을 틀어주면서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큰 활동은 그동안 들리진 않았고요. 그 아들들과 또 일가들 그리고 직원들의 활동들로, 그러나 이 배우의 영향력은 충분히 지금껏 진행하고 있었던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 유 회장이 세무그룹 그 사장으로 있었던 당시에 말이죠. 이 오대양 사건, 아마 이게 젊은 청취자들은 잘 모를 텐데, 이 1987년 8월 달에 오대양 공예품 공장에서 170억 원 사채를 빌려쓰고 잠적한 당시 대표 박순자 씨와 그리고 그 자녀들, 종업원들, 이 광신도 32명이 집단 자살한 사건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그 박순자 씨의 그 사망과 이 사건 배후에 이 유병헌 회장이 연루되어 있다, 이건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정확하게 결론은 나진 않았습니다. 저의 선친인 고 탕명환 소장께서 그 오대양 사건 관련되어서 가장 열심히 이 문제를 풀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게 그때 당시에 그 50 관련되어진 그런 어떤 밀착 관계에도 의혹이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이 잘 풀어지지 않았다는 게 지금도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이지만, 그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릴 수 없다라는 말처럼 언젠간 이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은 오대양 사건이 집단 자살 사건이 아닌 타살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사건의 배후가 구원파라는 의혹이 제기는 됐지만 무혐의로 끝은 났습니다. 그런데 그 오대양교라는 것은 저희들 생각으로는 있지도 않았으며, 그 박순자 씨는 여교주도 아니었던 그 구원파에 속하였던 그런 하수인님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혹이 있고요. 어쨌건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그 박순자라는 한 여인에 의해서 자행된 그 거액의 채권 채무에 얽힌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그 박순자 여인이 몸담고 다녔던 구원파, 그 주변의 이해관계를 같이 한 비호 세력들이 뒤엉켜서 발생한 참사라고 저희들은, 그리고 돌아가신 아버님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그 거액이 빚 독촉에 몰린 그 박순자 여인의 동반 자살이라고 발표했다가 그 수사 종결 때에는요, 신도 이강수 씨와 박순자 여인의 아들 2명이 모두를 목졸라 살해하고 자신들은 자살한 것으로 발표를 했지만, 의문의 여지가 지금도 있는 이유는 그 4일간 제대로 먹지도 못한 그 굶주린 상태에서 식당 천정의 온도가 36도를 오르내리는 고열이었는데, 신도들이 지친 가사 상태에서 목졸려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32명 모두가 다 가사 상태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45살 된 이강수 씨만 힘이 펄펄 솟구쳐서 한두 사람도 아닌
30여 명을 목졸라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 아버님 그 탕명환 소장께서 네네. 이 사건을 파헤치다가 의문의 죽음을 당하셨죠? 예, 이 사건과 관련된 단체는 아니었고요. 또 다른 이단 단체 관련되어진 죽음으로 20년 전 94년도의 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 어떻든 이 유병헌 회장이 법원에서 무죄 선고받고, 네. 예, 그런데 나중에 이 구원파 신도들에게 거액을 갚지 않았다 해서 징역 4년도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예. 실형을 살았던 적도 있었죠. 예.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유 회장뿐 아니라 구원파 신도들이 회사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해진 행우는 인력을 외부에서 전혀 충원하지 않고 이 구원파에서 충원했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건 뭐 당연히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 회사 경영에 많은 그 일가와 직원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 신자들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 라디오를 통해서 우리 애청자들께서 이게 말씀을 듣기 좀 헷갈린 부분들이 워낙 많습니다. 뭐 그 탈퇴자들의 증언들에 따르면 청해진 해운과 천해지 대표자도 모두가 기독교 복음 침례회 소속이고요. 그 이번 사건을 일으켰던 그 선장도 아마 그 신자로 알고 있고, 그 기업마다 신도의 수나 비율은 다르지만 이 다판다라고 하는 단체의 경우 같은 경우는 대다수가 기독교 복음 침례회 신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또 아들 둘 포함하여서 상당히 많은 지분들을 이 회사들이 다 이 신자들 아니면 일가들이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연봉이 뭐 얼마 되지 않은 돈에도 이런 선장직을 비정규직으로도 맡고 있었군요. 네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탁 소장이 대표로 있는 현대종교에서 지금 보도자료에서 구원파의 교리가 이런 도덕 불감증 사고를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어쨌건 이거 이단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이 정부에서 이 문제에 대한 특단적인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수일고 외양간 고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간절하게 드리는데요. 우선 이 교리에 주장해야 될 필요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독교 복음 침례회가 한국교회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되어진 이유가요. 그 한 번 구원받으면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죄사함을 깨달음으로 구원받으면 그 다음부터 하는 육신적인 죄는 죄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니며 생활에서 짓는 죄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극단적인 주장 때문에 기독교계에서 지탄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번 세월호 침몰 사건의 법적인 책임과 도덕적 책임이 계속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의 이 교리에 관련되어진 문제를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들이 바로 죄를 지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극단적인 주장의 문제 때문에, 그 도덕 폐기론 때문에 이 문제를 한 번 정도 살펴봐야지만 이 수사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본질을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예, 선장이 떳떳해 하는 이유가 있었군요.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현대종교 대표죠. 탁지원 소장이었습니다. 우린 온라인으로 펀드를 사지, 다양한 펀드를 만나지. 어디서? 에이블 펀드 마켓.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지. 펀드 수수료 50% 할인되지. 온라인 펀드 생활의 시작. 12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에이블 현대증권.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소지섭 아카페라를 마시다. 깊고 진한 아라비카 원두로 부드럽게, 향기롭게, 감미롭게, 그렇게 아카페라. 부드럽게 커피에 녹아들다. 햇살이 좋은 날 아카페라. 빙그레.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탄 산업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이슬 맛보리 맥콜. LTE 데이터 무제한. 원래는 일단 10기가를 에다가 매일 2기가씩. 그것도 다 쓰면 무제한으로 올레 데이터 무제한이면 끝. 광대역 LTE 올레. 기본 데이터 소진 시 최대 3메가bps로 무제한 제거. 예, 출발 사심 2부였습니다. 8시 뉴스를 들으시고 8시 10분에 3부 이어갑니다.